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자 포괄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자소서는 바로 기업은행이죠. 그리고 이번 영통 강좌에서는 기업은행의 자소서 분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예전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는 필기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실제로 그 기업은행 우수인턴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써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꽈락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반토막도 안 될 것 같다. 이러시면 경험상 써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좀 되셨을 때 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필기가 너무 최저점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또 있다라는 그런 피셜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채용 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피셜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NCS나 이제 전공 필기나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됐을 때 하시는 게 실제로 훨씬 낫다. 왜냐면은 유형도 모르고 문제를 풀이하는 거는 진짜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형을 좀 파악을 하고 나서 필기 전형에 임하실 수 있어야지 효과가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접은 굉장히 고도화돼 있죠. 악랄하죠. 합격 후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자소서와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제대로 써보십시다. 자, 우선 기업은행에 있어서 조금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국책은행이라는 점. 기본적으로 이윤만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 그리고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은행이라고 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을 배려하고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들을 모두 해주는 것이 기업은행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높아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써주시면 좋겠죠. 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런 키워드들. 고객 중심, 혁신, 소통, 팀워크, 열정, 전문.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실제로 자소서를 검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표절, 오타, 오기재 이런 부적합 기준으로는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질적으로 높은 자소서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업은행에서 추구하는 그런 조직 적합도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버무려져 있나,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버무려져 있나, 이건데 직무에 대한 키워드들은 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경험,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경험, 고객 입장을 배려하는 경험, 그리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준수했던 경험, 비밀 준수, 개인정보 보호, 처리하려고 했던,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경험, 이런 기본적인 경험 같은 부분들은요, 가능하면 금융권 관련된 경력에서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뭐 규정 준수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케이스들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행원이 그냥 고객 응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죠. 특히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왜 디지털을 많이 갖춰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이거예요. 실제로 행원들이 왜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야 하나, 실제로 고객을 가장 일선에서 응대를 하는 게 행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고객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고객 만족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직무가 바로 행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행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물론 NFT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도래로 인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금융에 대한 역할이 가상 공간에서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메타버스. 그렇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맞이하게 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을 가장 많이 접하는 행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영업점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가상 현실 속에서의 영업 행위까지도 행원이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자소서에 많이 들어가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나는 이런 자격증도 취득했고 이런 수업도 들으면서 디지털 역량들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좀 혁신금융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쪽인 거고 그 혁신을 하는 이유는 뭐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죠. 그래서 좀 더 약자들을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가 길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 기준인 거죠. 자, 소통과 팀워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내가 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자소서의 항목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직무 관련 기술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2,400바이트니까 한 1,300자 정도 가량인 거고, 여기에서는 한 두세 가지의 경험들, 근데 가능하면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직무 역량입니다. 관련된 직무 역량. 그래서 물론 아르바이트 경험도 괜찮겠지만 가능하면 금융 관련된 경력을 어필을 하실 수 있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직, 내가 그냥 농협은행에서 그냥 사무지원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대한 사무 업무한 것 플러스 내가 뭐 심사 대출 서류를 많이 보기도 했고, 간단한 부분들은 내가 실제로 고객 응대를 하기도 했고, 그런 좀 금융 업무에 관련된 직무에 연관된 업무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양식을 따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양식을 따라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고, 요 양식대로 쓰셔서 이걸 풀어서 써주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직군인데,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이런 시스템도 했고, 뭐 이런 예측 모델링을 만들기도 했고,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한 뭐 세네 가지 정도 정리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걸 개발을 했고, 프로젝트의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역할을 맡았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가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전 디지털 역량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충분히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사무 역량을 얻었는지, 그리고 민원 응대 능력을 얻었는지, 혹은 이제 지식 같은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풀어 써주시거나 그대로 입력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써주시면 앞으로 주구장창,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쓰실 테니까 주구장창 써주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IBK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기술을 하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입행 후 고객의 만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타겟 설정. 이 중에 내가 만약에 디지털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상 현실에서 메타버스에서 만나 뵙게 될 고객, 가상 고객들, 아바타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익명의 고객들. 물론 익명일 수는 없겠지만 가상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될 고객이라고 선정을 하시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을 해주실 땐 실제로 어떤 전망 같은 게 나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흐름, 전망. 최근에는 NFT, 메타버스, 증강현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화 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주축을 이루는 것이 금융 업무다. 그리고 앞으로 영업점에서의 어떤 한계, 그리고 디지털에서의 어떤 한계,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가상, 증강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특히나 주요하게 보아야 할 고객들은 기업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중소기업들, 대표들, 회사 직원들, 이런 분들을 가장 많이 응대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강현실 속에서의 고기업 고객들,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그 상황 속에서의 고령층 고객들이라고 하셔도 괜찮겠죠. 물론 제일 베이직한 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최근에는 이제 그러면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고령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2026년 이후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층 인구의 비율이 이만큼 늘고 있다. 그만큼 특히 이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X세대 그리고 58세대 같은 경우는 자금을 증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이분들은 이런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투자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아무래도 내가 좀 제대로 응대를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핵심 고객은 그들이다. 그리고 과거 경험, 그 연결된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응대를 했던 경험이 들어가시면 좋겠죠. 내가 얼마나 제대로 응대를 했었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고령층 고객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이제 디지털 관련된 업무나 아니면 고령층 응대를 많이 했던 분들은 그런 에피소드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이 고객분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시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역할의 이유, 항상 제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행동 동기죠. 내가 왜 눈높이를 맞췄는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이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이 어떤 걸 요구를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여쭤보고 얘기 많이 들어보고 한 결과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다라는 걸 알아서 요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는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족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자, 전문성에 대한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 타겟들은 특히나 노후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작은 증식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은퇴 설계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키울 거다. 혹은 마찬가지로 창업, 창공 관련해서 앞으로 청년의 창업 비율이 높게 가고 있고 창공에서 신청 인구도 굉장히 많고 정부에서도 창업에 관련된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런 기업 고객들, 중소기업 고객들, 젊은 청년층 좀 더 디테일하게 선정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MZ세대 창업 고객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는 중소기업은행이니까 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런 창업 상담을 했던 경험 혹은 기업 고객 상담을 했던 경험 잘 모르시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맞춰서 내가 응대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다. 이거에 맞춰서 내가 입행 후에 더 노력을 할 부분은 이 창업 분야에 대한 것,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기업 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도될 것인지 주력할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경험도 경험이지만 내가 특정 타겟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기업은행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겟층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MZ세대들은 워낙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X세대, 40대 고객분들이죠. 그리고 고령층들 중에서도 이제 은퇴세대 고객들도 많이 하실 거라서 가상 환경이나 남들이 좀 쓰지 않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자소서를 통해서 검열을 하실 때도 훨씬 더 좋을 거고 면접 때도 활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 다음 번호죠. 자, IBK 기업은행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업무 태도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인이 해당 태도를 갖추었는지를 근거를 제시하여 직접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2000바이트니까 1100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업무 태도 이거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 쫙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조직 내에서 적응했던 경험이 필요해요. 적응했던 경험. 조직 내에서. 이 조직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한마디로 좀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인턴, 아르바이트.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동아리 이런 쪽보다는 업무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은 게 회원으로서 가져와야 하는 업무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으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낯선 조직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내가 좀 이 안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가져가셔도 괜찮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팀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게 있으셔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특히나 회원으로서 그 직무상으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뭐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런 걸로 가져가셔도 괜찮겠죠. 한마디로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자세 이런 걸로 이제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고객과 함께 신뢰와 책임, 소통과 팀워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직 내에서 한마디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근사할 것 같고요. 열정과 혁신 같은 경우는 팀 활동 경험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두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IBK 기업은행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 회원으로서는 이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으로서는 이러한 열정적인 업무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항상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무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 태도를 갖추었던 근거 경험. 그래서 내가 당시에 조직 내에서 주어진 역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내가 왜 솔선수범이든 어떤 거든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어떤 식으로까지 노력을 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샘플 에피소드 경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경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동아리 활동이죠. 교육 행사를 기획해서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홍보를 했고 6명 팀 구성원들의 팀워크도 좋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대요. 그러나 이제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나만의 어떤 가치관 또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세 여기 이거 보면 나오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 태도 여기에 나오면 그쵸? 개선이지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자세 요 열정과 혁신 키워드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자소서 검열에서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자의 시각이 아닌 담당자의 시각으로 기획안을 하나하나 되돌아보았고 문제를 발견했대요. 우리의 기획안은 교육 대상자인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이를 채택하는 담당자의 입맛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서 각 지역 담당자들의 나이나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기획서를 기관마다 다르게 제작을 해서 보냈다. 그리고 이 점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질책하기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담당자와 대상자 투 트랙으로 나누기로 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협업을 좀 더 어필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점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질책하기보다는 투 트랙으로 나누기로 하고 우리 천자 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편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모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협업에 대한 어필 능력이 또 나오죠. 소통과 협력, 그쵸? 그 결과 이제 네 군데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객관화를 통해서 유연하게 해답을 찾는 나의 관점이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창의력의 일환이라고 느꼈고 이 부분이 분명 IBK에서 근무를 할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태도로 실제로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기여하겠다.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입행 후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본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과업 중 가장 도전적인 과업은 무엇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과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을 하여 주십시오. 자, 도전적인 과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정말 직무기술서를 좀 보라는 거죠. 그쵸? 그럼 과업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고객 창출, 고객 상담, 고객 제한 협상, 금융소비자 보호, 거래 약정 심사,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부여될 수 있는 가장 과업 중 가장 도전적인 과업 기준이 있겠죠.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혹은 이건 어렵더라 라고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고객 제한 협상 내가 협상했던 경험이 들어가면 좋겠죠. 내가 실제로 고객 제한 협상 고객의 니즈에 맞는 걸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투자 목적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금융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했던 경험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실제로 내가 고객분께서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한마디로 내 경험을 통해서 극복의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객이 이런 것만 자꾸 요구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 나는 여기에서 가치관 나는 고객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나는 고객의 눈높이를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또 열심히 들어본 결과 고객이 이런 걸 요구를 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분께서 만족을 하시더라.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입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고객 약정 심사 관련해서 이런 상품이라던가 뭐 투자 목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협상이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내가 기존에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맞춰왔던 만큼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 실제로 이제 고객에 대한 기업금융, 내가 만약에 기업금융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금융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사실 툴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예전에 내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떻게든 좀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고객을 직접 내가 정성적으로 직접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리서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 얘기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고객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정성적인 어떤 정보를 얻고 또 내가 정량적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좀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낼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노력할 부분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실마리 요 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충분한 거겠죠. 자, 4번 요 부분은 지난번에 혹시 쓰셨던 분들은 소통, 협업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공동의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과 협업한 경험 여기에서는 설득이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이해관계 그러니까 다른 목적, 다른 구성원 유관부서의 구성원들이랑 이 협업을 하면서 얘네들은 이게 관리가 빨리 돼야 된다. 빨리 좀 촘촘하게 해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 일단 실행을 좀 해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과정을 짜갈지를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하기보다는 먼저 짜고 시작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학교 프로젝트 같은 거 어필을 하셔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가치관들의 구성원들을 내가 설득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어떤 갈등을 조율했던 경험인데,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딱 대표적인 거겠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다들 한 달도 못하고 퇴사를 하는 그런 상황. 여기서의 중요한 건 가치관이죠.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기술서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니까. 자, 또한 이 시스템은 연차가 가장 높은 데다 신입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임감 어필되는 거겠죠. 열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면접했는데 좀처럼 인터뷰 응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까 이제 어차피 말해봤자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깔려 있었고, 대화 방법을 바꿔서 개선하면 좋을 부분, 싫은 부분이 아니라 개선하면 좋을 부분을 묻고 말해주면 익명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의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소통이죠. 말미에는 의견을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의견을 편하게 제시해주면서 업무 절차와 스케줄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공통적으로 불편해한다는 걸 깨달았고, 절차는 바꿀 수 없으나 스케줄은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결과 2개월에 한 명씩 그만두던 퇴사율이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실제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을 좀 더 설득했던 경험이죠. 설득했던 노하우는 뭐예요? 존중하는 자세. 눈높이를 맞추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설득하고자 나섰던 이유는 뭐예요? 책임감, 열정, 그리고 뭔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빵빵빵빵 들어가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잘 구성해 주시면, 제가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 뭐 농협은행 다 이 에피소드 샘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써주시면 계속 자소서는 붙습니다. 자, 마지막 자소서 항목,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IBK 기업은행 입행에 대한 의지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자, 의지, 입행에 대한 의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하시기보다는 입행이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곳.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냐? 자, 그럼 가상, 기후변화, 돌, 데이터, 문화, 풀, 선, 시간, 에너지, 60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가상자산, 가상현실. 내가 만약에 이쪽 가상, 증강현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 관련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디지털 역량, 가상,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컨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키워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보고 활용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애초부터 키워드를 조합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 내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그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가상, 현실 속에서 응대할 고객들을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가상현실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게 될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고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면 좋겠죠.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서 했던 경험, 그리고 만약에 이건 2400바이트니까 만약에 경험이 딱 떨어지는 게 없으면 가상현실 관련해서 내가 했던 경험 프로젝트,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분석했던 프로젝트, 두 가지 에피소드 넣으시고, 이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IBK 기업은행은 특히 관련된 사업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역량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기후변화, 그럼 ESG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했을 때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좀 ES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경험이 있다면 또 그 경험들도 투입해주면 좋겠죠. 실제로 내가 ESG 관련된 학회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기업들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기업은행에 입행을 하게 된다면 기업금융을 다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ESG라던가 지속가능 경영을 채택할 수 있게끔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겠다 로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시간, 그러면 내가 시간을 굉장히 잘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나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효율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던 경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줄이면서 효율적인 일 처리를 했던 경험, 또 데이터를 다뤄서 내가 뭔가를 했던 경험, 이렇게 뭔가 이 2개 이상의 키워드를 포함해서 이제 질문을 쓰실 때 꼭 그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은 이런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한 사람이 하나하나 읽어보기보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키워드를 이 사람이 많이 썼는지, 자소서에 썼는지 이거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일단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신 이후에 질문들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만약에 인공기에 관련된 학습을 한 분들이 있다면 뭐 에너지 쪽 얘기하면서 나는 융합형 인재다. IBK는 융합형 인재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창공이라던가 이런 쪽도 이공계열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도움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죠. 접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자소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 생각보다 금방 써 내려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IBK 기업은행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해커스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자료들 계속해서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